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마이너스 0.14%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6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황 관련해서는 뭐 당분간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다뤄드릴 부분은 많이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누군가에게는 살짝 심심한 장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변동성이 좀 있는 장세에서 훨씬 더 수익을 내기가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서 요즘 같은 장은 뭐 그렇게 지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매매는 그렇게 뭐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현금 비율을 조금 이제 지수의 하락을 예상하고 많이 갖고 있다가 뭐 나스닥이 뭐 3, 4% 빠졌을 때 우리나라 개파락 2, 3% 시원하게 하면은 시가 베팅 해가지고 이런 날 먹을 구간이 꽤나 좀 그동안은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그런 정도의 극악의 변동성이 나오기보다는 천천히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큰 이벤트 없이 앞으로는 이제 뭐 박스 횡보장으로 좀 진입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 추세 상단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 안에 있고 코스닥은 아직은 돌파를 못했죠. 하지만 돌파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뭐 다음 주나 뭐 1, 2주 안에 돌파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착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서서히 뭐 이런 정도 구간 안에서 돌파하고 또 안착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려나가는 그런 뭐 과정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랑 재료 일정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오전에 뭐 이미 금요일 날 시간에서도 레몽레인이 한 7% 올랐고 이등주인 코포스 코리아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 주말 동안에 가장 핫한 뉴스는 아마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특이하게 이 드라마가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반영을 하죠. 그래서 뭐 11%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 15% 거의 찍었으니까 오늘이 일요일이죠. 오늘 한 편이 더 남았으니까 15%좀 더 넘겨서 마감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한 16, 17% 정도. 이게 근데 종편이 없었을 시절로 생각하면 한 3, 40%대 시청률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독보적으로 드라마 뭐 콘텐츠 쪽에서는 가장 지금 우영우 다음에 나온 그런 어떤 핫한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콘텐츠 관련주들이 급등한 사례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 테마로 이제 버키 스튜디오랑 비롯해 가지고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정말 콘텐츠 관련주로는 거의 뭐 처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이제 3파까지 파동이 좀 나왔었습니다. 버키 스튜디오가 이때 당시 보시면은 1파, 2파, 3파까지 나오고 쌍봉까지 만들고 정말 이 주도 대장주에 정석 흐름을 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죽었거든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우영우 관련주로 올랐었던 에이스토리는 뭐 상한가를 가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바닥에서 한 번에 뽑고 죽이는 요런 형태를 보였는데 사실상 원래 이제 오징어 게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런 뭐 영화나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낼 때는 이런 케이스가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좀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인 레몽레인이나 코포스 코리아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게임보다는 시세가 덜 날 것 같고요. 우영우보다는 시세가 조금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재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징어 게임이 콘텐츠 안에서는 정말 S급 재료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단순히 시청률이 아니라 뭔가 어떤 사회적 밈가, 이제 유행, 어떤 문화적인 파급력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제 우영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그냥 뭐 시청률 정도 화제성 정도에서 좀 그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사실 우영우 쪽에 좀 더 가깝죠. 이 드라마가 뭐 어떤 글로벌리하게 문화적인 뭐 파괴력을 가져갈 거라고 보긴 좀 힘드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영우랑 조금 더 비슷한 관점일 텐데
우영우보다는 좀 더 파급 이제 어떤 종목의 시세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이미 콘텐츠 섹터 엔터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개선된 상황에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보다는 약할 것이고 우영우보다는 높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몽레인이 경고 종목에 이제 내일 지정이 될 것이고요. 얘가 뭐 경고 딱지 달고도 더 가서 정지까지 뭐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그렇다면 레몽레인보다는 2등주인 코포스 코리아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얘가 여기서 더 못 가더라도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상황이라면은 아직 시세가 조금은 덜 난 2등주인 코포스 코리아가 오를 수 있는 거고요. 얘가 추가 상승을 해서 정지를 먹게 되면은 당연히 대장주가 정지 먹으면 그 다음날 순환매가 2등주로 도는 우리가 정석으로 알고 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코포스 코리아 쪽을 조금 집중해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항상 종목을 볼 때 과거의 끼나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가 좀 한 번 뽑고 이렇게 추세를 바로 이렇게 이제 이어가기보다는 한 번 시세 내고 죽고 시세 내고 죽고 시세 내고 죽고 이랬던 과거의 어떤 이력이 있었던 점 뭐 요 부분만 제외하면은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1등주인 레몽레인이 시세가 얼마나 더 나는지 레몽레인이 잠깐 이제 어떤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시세가 빠질 수급이 좀 빠질 때 코퍼스 코리아가 레몽레인을 역전하면서 대장으로 순환매가 도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오전은 무조건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들이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뉴스는 요거 말고는 딱히는 좀 없고 그 다음에 좀 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11월 29일이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사우디 주택부 장관 방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이미 이 재료를 앞두고 시세를 좀 많이 냈었죠. 저번 주 한 수요일부터 뭐 시간에 띄고 뭐 그랬었으니까 내일이 이제 뭐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이 아마도 매우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그러니까 얘도 이제 살짝 이제 애매하긴 한데 얘가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로 처음에 움직이다가 그 안에서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 모듈러 주택 쪽으로 시세가 한번 나오고 뭐 재료 소멸로 죽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뭐 최근에 뭐 한미글로벌이랑 이런 애들이 반등이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일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실제 리스팅 돼 있는 기업들이나 수주를 계약을 성사시키는 기업들로 다시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파동을 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단순히 이제는 뭐 그냥 어떤 뭐 리스팅도 돼 있지 않은 상황, 수주도 뭐 따지 못하는 종목들이 기대감만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뭐 개별적으로 좀 시세가 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면은 실제 리스팅이 그래도 되어 있는 한미글로벌, 코오롱글로벌, 그다음에 히림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히림이 대주주매도 이슈가 좀 있어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방향을 좀 돌리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한미글로벌이 시세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또 모르는 거잖아요. 재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뭐 갈 수 있을지 등등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도 뭐 무조건 뭐 SY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코오롱 글로벌, SY, 덕신하우징, 범해안건영, 금강공업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코오롱 글로벌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은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 관련주이기 때문에 얘네는 재료 소멸이 단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내일 정도 일단은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재료 소멸로 죽어버리는지 다시 뭐 만들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애들보다는 코론 글로벌은 모듈러 주택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네옴시티 관련 어떤 건설 관련 종목이기도 해서 얘도 이제 같이 재료 소멸이 되는지 또 뭐 죽었다가 다시 올리는지 이런 부분을 좀 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1파, 뭐 2파, 얘가 만약에 정말 어떤 테마의 주도 종목으로서 그림이 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파, 2파 뭐 또 죽였다가 3파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도 한미글로벌이랑 코론글로벌 그다음에 이것도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킹살만 파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꽤 뭐 괜찮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고, 뭐 인디에프랑 얘도 시간에서 좀 올랐네요. 인디에프가 여기서 뽑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러면서 기가레인도 지금 상한가 뽑고 상한가 종가 부근을 지지해주면서 박스권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2차 파동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가 아니라 저번 주, 저번 주 말씀드렸던 어디 있죠? 갑자기 구경지NM을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아마 이날인가? 이날 둘 중에 하루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얘도 지금 뽑고 한번 죽이고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전형적으로 매물 소화를 좀 해 나가는 과정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뽑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눈에 조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인데, 얘도 금요일날 시간에서 조금 오르고 마감이 되어진 걸 보면 이런 식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옴시티주들도 보면은 만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유니트론텍도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21선이 올라오고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구경지NM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돌아나갈 가능성이 좀 클 것이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 못 받고 이렇게 흘러내리면 얘는 당분간은 또 볼 필요가 없겠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유신 같은 애들은 여기서 이제 조금 너무 많이 빠졌어서 일단 뭐 우리가 그 최대 관심 종목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한미글로벌, 코론글로벌, 뭐 히림, 구경지NM 뭐 요 정도, 유니트론테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국선제랑 뭐 새우글로벌도 한번 제가 멘트를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상한가 종가를 지켜주는 종목들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철도 얘네들도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현대로템이 한번 뽑아주는 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현대로템이 금요일날 보시면 5일선 깨고 음봉이 나왔었는데 이 꼬리 달면서 이렇게 말아 올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종가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가려면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대로템이 가줘야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주면 철도 관련주들로 움직였던 뭐 대아티아이도 지금 조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안착하면서 부산산업도 그렇고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람코 수소 관련주인 뭐 동아성이나 풍국주정이나 평화홀딩스도 뭔가 좀 돌아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동아성도 제가 좋아하는 상한가 종가를 지금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렇게 반등 흐름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풍국주정도 뽑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갈 가능성. 그 가운데 이제 물론
네옴시티나 뭐 아람코 관련해 가지고 수소 재료로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12월 제가 알기로 초쯤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소법 개정안 시행 재료가 또 있어 가지고요. 수소 종목들도 재료나 모멘텀이 좀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1월 30일 날 애플페이 시범 서비스 재료가 있고요. 여기 뭐 관련해 가지고 이디야도 뭐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고 뭐 롯데 하이마트도 뭐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고 그래서 요게 어찌됐건 재료 소멸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뭐 점점 애플페이를 도입하는 뭐 대기업이나 뭐 가맹점들이 늘어나면서 재료 소멸보다 오히려 또 시장의 분위기를 핫하게 만들면서 시세를 내줄지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미 이제 금요일 날부터 이제 반응이 오는 거죠. 왜냐면은 30일 수요일이 시범 서비스 도입일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뭐 금요일 보통은 제가 3일 전부터 시세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면은 3일 전인 금요일부터 아마 본격적인 시장의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접근관 저도 물론 이제 이런 관정에서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접근이 들어갔고 전고점을 좀 넘겨줬고 그러니까 요때 여기서 이제 딱 가면 좋은 자리였는데 30일이라는 일정을 앞두고 한번 개미를 터는 요런 이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 나가는 모습 이거 일정 맞춰 가지고 한번 반등이 나오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전고점을 넘기는 이제 시세가 나와줬고요. 뭐 한국정보통신도 좋아 보이는데 이루온도 되게 좀 차트가 좋아 보여요. 잘 만들어진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먹을 구간은 일단은 한 번은 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재료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월요일, 화요일 조금 뭐 반등을 준다거나 아니면 전고점 정도까지 한번 시세를 주고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 A 아니면 뭐 이제 한번 뽑고 죽였다가 이제 다시 한번 분위기 뭐 만들 수 있는 가능성 B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미리 예측해 가지고 배팅의 개념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화요일 뭐까지 기대감 있을 때 매매하고 그 다음에 재료 소멸로 가는지 아니면은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 보고 그때 가서 또 접근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뭐 괜히 배팅해 놓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재료 소멸로 보고 화요일까지만 매매하시기를 일단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이 핫한 가운데 이제 굵직한 게 또 하나 오기는 해요. 그래서 12월 9일 날 아바타 2 뭐 감독이랑 배우들이 이제 내한을 하고 12월 14일 날 아바타 2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14일 개봉이니까 혹시 뭐 빨리 움직이면은 뭐 한 2주 전이니까 뭐 다음 주 당장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좀 질질 끌다가 뭐 이제 그 감독 배우들 이제 내한하는 뭐 이런 정도 일정을 맞춰 가지고 한번 이제 들어올린다든지 뭐 아무튼 추적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관련주로는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 SM 라이프 디자인이랑 IHQ, LG 헬로비전, 알로이스 요 정도로 일단은 좀 있는데요. 일단 100% 아바타랑 관련성이 이 종목이 가장 높다라고 할 만한 거는 좀 없어서 어떻게 움직일지 전체적으로 좀 일단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SM 라이프 디자인은 사우디의 투자 소식 때문에 기대감으로 이미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윗꼬리도 좀 많이 달았고요. 물론 이제 끼가 원체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부담이 스럽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 매매를 할 때는 사실 뭐 이런 자리들에서 접근을 해보고 기대감으로 오르면 크게 먹고 안 가면 짧게 손절치고 이런 게 사실은 재료 매매의 장점인데 이미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는 IHQ 같은 이런 자리들이 차라리 낫죠. 이런 구간에서 좀 사서 모아보고
가면 크게 먹고 안 가면 짧게 그냥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뭐 LG 헬로비전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는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재료 매매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선침해해서 기다려 보다가 안 가면 손절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 아니면 넣어놓고 계속 지켜보다가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진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정이 정해진 뉴스는 좀 많이 없고요. 이제 12월에 수소법 개정안이라 뭐 인콘 자회사인 자이버사 테라퓨틱스가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하는 거, 우성 충전용도 주파수 배정 이슈 있어요. 최근에 유라테크랑 뭐 충전주들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죠. 그다음에 애플카 프로젝트 팀 재구성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한국 기업에서는 부품만 이렇게 뭐 활용하는 부분들이 뉴스가 좀 있었어서 금요일 날 현우산업이랑 시간의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죠. 근데 뭐 단발성으로 좀 죽을 수도 있는 확률이 좀 높아서 애플카 관련주들은요.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2월에 삼성 웨어러블 로봇인 잼스 힙이 뭐 출시가 좀 유력한데 최근에 로봇주들도 차트들을 좀 이쁘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뉴스가 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뉴스가 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도 성투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